안녕하세요, 나노드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식업을 하고 계셔서 외식업의 관점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준비하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골 고객만 잡아도 장사가 된다, 단골 고객만 잡아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돈 버는 방법에서는 단골 고객을 잡고 단골을 놓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말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골 고객을 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업 창업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가지고 나는 돈을 벌 거야,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거에 따라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으로서 맛있는 식당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요, 맛있으면 팁을 줍니다. 먹은 음식값보다 더 많은 팁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맛있다고 팁을 주나요? 한국에선 맛있다고 팁을 주진 않습니다. 맛있으면 이 맛의 요소는요, 재방문을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맛만 가지고 목숨을 걸거나 맛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가는 순간 신규 고객을 잡기 위한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맛은 재구매를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놓고 보시면서, 맛이 외식업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맛이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뒤쪽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하버드 비즈니스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영학과 관련돼서 심도 깊게 가르쳐주는 학교로 유명하죠. 이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나온 연구자료에 의하면요, 이 사례는 스타벅스의 사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고객들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화면에 보면 전체 고객의 20%가요, 한 달에 8번 이상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고객의 20%가 8번 이상 방문을 하고, 전체 고객의 약 40%가 한 달에 2번 이하 방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에 거와 아래 거만 좀 이야기를 볼게요. 한 달에 8번, 즉 일주일에 2번 이상 오는 고객이 20%가 있고요.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고객이 약 40%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중에 매출은 누가 더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결과값을 봤더니 이 20%의 단골 고객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뜨문뜨문 가끔 오는 고객의 숫자는 많더라도요, 매출에 기여하는 매출의 비중은 10%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단골 고객이 적더라도요, 그 단골 고객이 이 외식업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하버드 비즈니스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매출은요, 제가 앞부분에서 한 3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매출은 내방객수 곱하기 객단가. 그래서 내방객수,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수고요, 객단가는 고객 한 명이 쓰는 돈의 금액을 객단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내방객수와 객단가를 곱했을 때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미 벌써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방객 수를 늘리는 방법, 오늘은 단골 고객과 관련된 거니까요. 내방객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거는 2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 고객을 늘리는,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들이 있을 거고요. 2번째 전략은 방문했던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도 신규 고객의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는 그래도 언급하고 가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고객의 유입은요, 이제는 굉장히 단순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SNS를 통해서 먹음직스러운 사진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 매장에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런 SNS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마케팅으로는 SNS 마케팅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존 고객을 재방문하게끔 만드는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고객의 재방문은요,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5가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격, 맛과 양, 위생, 접근성, 친절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뭐 경쟁력 있는 가격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경기가 불황이 되면서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를 따지는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소비자들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인 비용, 가성비 넘어서 심리적으로 이 가격이 만족스러운지 안쓰러운지를 이야기하는 가심비에 대한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벌써 가격에 대한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가격에 대한 거는 다음에 가격만 하나만 가지고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가격에 대한 부분들, 고객들이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가격대로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맛과 양입니다. 맛은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맛없는데 돈 버는 식당이 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맛없게 장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돈 버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의 관점에서 맛도 그거의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선 돈 버는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것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맛과 양에서는, 맛은 사실은 사람들마다의 기호가 굉장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느끼하지 않고 너무 싱겁지 않고 너무 달지 않은 딱 중간점에 위치할 수 있게끔만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양을 충분히 줘서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들, 사이드 메뉴든 뭔가를 통해서 고객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들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냉면집에서는 사리 곱빼기나 만두, 김치찌개집에서는 계란말이, 햄버거집에서는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 뭐 이런 형태로 고객이 조금 더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양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위생입니다. 위생은요, 굉장히 재밌는 자료가 있었는데 여성들이 이 5가지 요소, 가격, 맛, 위생, 친절, 뭐 접근성, 이 5가지 요소들 중에 조금만 떨어져도 재방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의 1위가 위생이었어요. 이 위생이 불결하면, 더러우면 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인 부분이에요. 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접근성에 대한 건데요. 접근성은요, 이제는 주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의 경우에는요, 차를 가져와서 주차하지 않고 차 타고,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차를 타고 가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차 안에서 음식을 받아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주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해결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식당들에서 발레 파킹이라고 하죠, 주차를 대리 주차를 해주면서 차를 가져오신 분들이 편하게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제는 주차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방안들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5번째는 친절에 대한 것입니다. 불친절하면요, 여러분들 고객일 때 어때요? 불친절한 식당 아무리 맛있어도 또 가고 싶나요? 저는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친절한 것이 단골 고객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5가지를 가지고 옆에 매장, 나와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잘 되고 있는 외식업체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매장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객에게 한 달에 8번 오게끔 만들 수 있게끔 메뉴나 가격이나 품질이나 친절이나 위생, 그리고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한 달에 8번 오시는 거예요. 이 8번을 오실 수 있게끔 만드는 고객이 전체 고객의 수 대비 20% 이상이 되는 순간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정리해보면 팔레토 법칙을 이야기 드렸었죠. 20%의 고객이 스타벅스의 경우엔 60%의 매출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 고객 수에서 단골 고객 수는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매출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가격과 맛과 양, 위생, 친절, 접근성, 이 5가지를 보완하시면 단골 고객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벌써 연구하고 실험에서 나온 결과값들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한 단계 높은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가격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고 대기업이나 대형 외식업체들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어떻게 세팅을 해서 고객들에게 돈을 더 쓰게끔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물 사고 싶으세요? 구독, 좋아요, 건물 사게 해드릴게요.